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보통 이게 그냥 탐색전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다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대로 그냥 탐색전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혹은 결렬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한 50% 수준에서 관세율을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중관세도 대미관세도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정말 예상 밖의 파격 협상이었다라고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로 파국은 피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정말 신경전뿐만 아니라 너무나 과도한 서로 간의 충격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역성장도 있고 대공황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양국의 정상이 정치적 입장까지 있기 때문에 파국은 피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협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예상대로 시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역 결렬 혹은 무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무역 시장을 하방 압력을 줬던 그런 요인이었는데 이런 하방 압력을 줬던 요소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다우존스, 나스닥 2, 3%씩 상승하고 있고 현재 S&P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도 상승세인데요. 미국 자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 신뢰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약세화됐었다가 미국 자본시장도 괜찮겠네. 미국 국채라든가 달러 자산도 괜찮겠네. 신뢰감이 회복되는 모습, 그게 달러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 세계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특별히 높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무역의 어떤 긴장감이 완화되는 경로,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해도 되겠다. 이제 뭔가 수출해도 되겠다. 수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불확실성의 완화입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야기한 이 엄청난 불확실성을 완화시켜가는 과정, 이게 기업에 활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180여 개 국가들도 이제 서둘러 무역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미 수출액에서 절대적인 비중, 약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우선적으로 관세를 유예하게 되는 경우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심각하게 많이 잃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 시장을 놓고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무역 협상이 이제 줄을 이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어떻게 예상되는지 업종별로 좀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무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늘어날 수 있겠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반도체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관세가 완화되는 경로로 가겠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관세로 억눌렸었던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영역도 상당한 관세 완화의 기회를 갖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좀 청신호가 켜져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역 갈등이라는 거,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이미 정점을 지났고 완화되는 경로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또 우리나라의 요구사항, 또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잘 확인하면서 적정한 무역 협정을 해 나갈 시점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무역과 관세를 놓고 미중이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협상 결과도 90일 잠정 조치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전쟁처럼 휴전을 한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예, 통상적으로 이미 양국이 행정명령과 같은 방식으로 관세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철회하기보다는 양국 간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다가
유예한 것을 철회로 갈지 아니면 네. 다시 재조정할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후속 협상의 그 구체적인 일정표는 아직 안 나와 있죠? 네, 일정표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메커니즘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미국 측 대표와 중국 측 대표 간의 상시적인 상의를 하는 상담을 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구성한 것, 네. 그리고 양국 간에 이런 실제적인 작업을 할 작업반을 구축했다. 그러니까 양국 간에 서로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하고 네. 미국이든 중국이든 혹은 뭐 유선상으로라든 실시간의 협상들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나머지 최종적인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군요. 그러면 그 후속 협상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었던 것이 바로 펜타닐입니다. 네. 펜타닐 관세라고 이름을 칭할 수 있겠는데, 그런 펜타닐 소재가 멕시코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미국으로 불법 수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반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이 이 펜타닐에 대해서 절대 수출하면 안 된다, 밀반입하면 안 된다라는 법적 제재를 발표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중국 측이 카드로서 꺼내들었던 것이 히토류 공급 차단이었는데, 이것은 미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공급 차단도 역시 철회하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밖에 미국 기업에 대한 여러 제재 조치들을 철회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들이 하나하나 쟁점으로 섞여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무역 전쟁을 멈추려면 결국 양측의 정상이 만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기싸움으로까지 번졌다면 그냥 실무자 간의 협의가 아니라 양국 정상 간의 미팅이 있음으로써 소위 무역 전쟁이 끝났다라는 활용정점을 찍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통상적으로 기존에도 무역 협상이 체결되는 과정에서는 양국 정상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과거에서도 양국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거나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마치 역사 속에 남는 모습이 남기겠죠. 그게 네. 바로 무역 완화의 완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협상 전략을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되고, 네. 또 우리나라도 미국 측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요구사항들을 나열함으로써 상대국 간의 균형 잡힌 무역 협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 모든 국가가 관세 유예, 완화로 가는 경로화에 있다라고 본다면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무역 협상을 이끌기 위한 면밀한 시나리오를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